이슈화 돼서 나는 그거를 그동안 밑에 샀는데 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중심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 테마주들이. 테마주들로? 테마주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지수는 이제 뭐 대형주 중에서 매력 있는 건 52주 최저가 있는 것들. 근데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장 기준까지 봤을 때 2월 8일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매수가 엄청 들어왔어요. 대형주들 전자, 뭐 자동차, 은행 이쪽으로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에너지가 나온 거죠. 9월 30일부터 삼성전자 샀고, SK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조씩 한 바스켓인데 지금 뭐 거의 10조가 차갈 걸. 8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8조 9,700억 원을 매수했대요, 순매수. 그러면 이제 1조 들어와도 빠진다. 그럼 대형주 포트를 비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합성시키는 것 같아. 선물 매도나 이렇게 해서 추석 전에 현대차 갖고 그랬거든. 설? 작년 추석. 작년 전에. 추석.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20만 원, 기아가 82,000원이었어. 그게 어떻게 됐어? 눈에는 사. 근데 뒤에 합성 매도를 쳐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손해봐. 때리면서 한 7% 마이너스 손해봐. 이 레버리지 일으킨 거 갖고 30, 50 먹는 거야. 그럼 합치면 플러스 이짓 할까봐 이제. 거기에 SK하이닉스가 주가 될까봐. 그러니까 눈에는 SK하이닉스 사는 거야. 뒤에는 폭탄 제조야. 그 확인은 3월 말이나 4월 달에 될 것 같아. 실적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온 게 이제 저가 매수로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합성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외국 매수일 수 있다.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다시 4월 말에 SK하이닉스 7만 원 또 보면 어떻게 해? 너무 답답하다. 근데 대신 그거 잘 조절하면 얼마나 신나. 또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절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보면 됐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 7점만 보면 왕창 사서 9점만 올라가면 보면 팔고 또 7점은 왕창 사서 9점은 팔고 이거 금년 3번만 해봐. 띵 거지 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그럼. 선생님. 동산의 양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극단적으로 좋아 보일 때 왜 사? 응? 7만 원대 안 산 사람이 9만 원대에 사. 뭐 칩봇 거기 말에 왜 속아? 그러지 말자고. 공포 때 샀어야지. 공포 때. 작년 7만 3천 7만 원짜리 다시 뒤돌아봐요. 테슬라 왜 100불 때 안 샀어? 그땐 더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 이건 망했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엮인 거지. 응. 대형주는 인덱스의 대형주는 52주 최저가 때 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다 나쁘다 사지 말라 그래. 그리고 그런 거 샀어. 바로 안 움직여. 그런 건 6개월 단위로 보는 거야. 3개월씩 끊어서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 30% 오르면 또 좋은 얘기 나와. 그리고 이렇게 오른 거에 주체가 나와. 외국인밖에 없겠지, 사든가. 그럼 걔네들은 이제 다시 또 시소로 돌린다고. 그럼 대형주를 돌릴 때 다른 대형주로 가. 그럼 뭐로 대형주를 오른 걸 팔고 밑에서 하는 게 나는 그게 현대글로비스, 하이트진로, LG, 이노테 그리고 이제 지수가 빠지면 이제 경기 방어주의 그대 대주주인 KT 31,000원, 2,000원을 또 한 38,000원까지만 올리는 거야. 한국가스공사. 선생님 가스고사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국전력도 포함인가요? 그렇지, 한국전력. 얼마 전에 댓글에 억대로 살 수 있는 종목 중에 한국전력 괜찮나요? 라는 글이 또 있었어가지고. 근데 가격은 얼마? 가격이 중요하지. 그죠. 지금 현재 위치와 가격을 봐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전에 17,000원과 19,000원에 사시면 22,000원대 팔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2,000원 찍고 지금 19,000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19,000원에 20, 30%, 18,000원에 20, 30%, 17,000원은 다. 그럼 요번에 17,000원까지 줬다 갈진지 19,000원에 돌릴지는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도 돼.
지금부터는. 한국가스공사도 31,000원부터는 사도 돼.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두세 번이 나와서 모으는 거야. KT도 31,000원 사면 10에서 20%는. 근데 억대로 해봐. 그럼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 응? 근데 그거가 움직이지. 그러면 성장주 조종한다 얘기야. 아, 그렇죠. 방어주 좀 안정적인 쪽이 간다는 거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쉬어간다는 거. 그럼 상반기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네. 6월달. 실적. 그러니까 왜냐면 성장주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방어주로 흐름이 조금 더 매기가. 그러면 그거는 자동차, 삼성전자 기술주 하락하고 테슬라 급락하고 이랬다는 얘기야. 그럼 시장이 또 붕괴됐다는 의미. 그러니까 뭐 또 금리 올라가고 원달러 급등하고 뭐 달러 강세되고 이러면서 그동안 샀던 외국인이 갖다 얘기해서 1조만 팔아도 100을 죽여버려.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그의 분기점이 2월 14일 같아. 2월 14일 CPI 발표죠. 자, CPI 발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1월 6.2% 오를 거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6.7%였어요. 전망치보다는 괜찮은데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좀 추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6.2%가 전망치인데 좀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몰라. 분석하지 말자. 너무 헷갈려. 아니 FOMC 회의에서 7월에 5.75에서 6%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현재 4.5에서 4.75%인데 그래서 앞으로 125bp 정도 또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거라서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좀 시장이 어떻게 좀 침체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하지 말고 테슬라만 보자. 테슬라요? 테슬라 나스닥하고. 나스닥? 선생님 그래. 아까 나스닥 부러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부러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지표가 좋게 나오든 뭐 하든 때리나 보자고. 그 사이에는 파월 의장이 하든 금리 하든 나쁘게 나오든 고용주 좋게 나오든 올렸거든. 그동안은 시장을 올렸죠. 시장을 올렸어. 뭐 지표가 나쁘게 나오든 땡기고 그러네. 나쁘게 나오든 땡겼어. 그게 1월 3일부터 지금까지의 에너지야. 그럼 2월 14일부터 시장이 좋게 가야 되는데 때리나 보자고. 그걸 테슬라 갖고 오자고. 테슬라가 부러지는지. 그럼 테슬라가 지켜줘야 되는 하단 지지는 얼마일까요? 나는 75% 능선. 그럼 100불에서 210불이라면 딱 170, 80불 정도더라. 근데 그걸 지지해주면 그냥 순환장은 나온다. 그러면 IT 소부장 부품단에서 이제는 2차 전지 넘어갔잖아. 에코프로, 비에미니, 첨보니 이런 쪽 많이 갔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이니, 에이프로니,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다음 타자가 뭐 픽셀 이런 돌아가는 장이 나와. 그런데 테슬라가 1,700 그리고 나스닥이 11,500을 붕괴시키는 파동 나와. 그럼 돌아가는 것도 안 돼. 이제 거래대금도 딱 줄어들어. 그러면 아까대로 방어주 가고 먹자 가고 시장은 다른 데로 가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죠. 그게 14일부터 3월 말까지. 그럼 3월 말로 갈수록 이제는 또 똥줄 타는 거야. 실적 1사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주가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엔솔 이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그게 곧 금연장을 뭐 갖다 해서 침체니 뭐 경기 뭐 실적에서 뭐 이게 확인 도장 찍어주는 장이 되는지 아니면 아니잖아. 괜찮네. 괜찮잖아. 이런 게 확인되는지. 근데 선생님 주변에서 가전 뭐 샀다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대형주는 나는 솔직히 그동안 1월 3일 겨점으로 한 20-30% 오른 시가상여종목은 하지 마. 이게 좀 주변 분위기를 좀 느껴보면은 그 한참 코로나 때 막 이럴 때는 해외여행 못 가고 하니까 진짜 막 가구 가전 크게 하고 막 집에 있으니까 뭐든지 좋게 막 해서 집에 인테리어 빡 하고 요즘 또 신혼여행 가더라고요. 신혼여행 가고 뭐 하고 하니까 소비를 많이 줄이고 또 그런 것도 좀 가격대를 단촐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키는 큰 거는 못 사는 거야. 대신 사람이 답답하면 그러니까 먹자, 여행 가기, 이런 스트레스 약간 보는 거. 소확행 쪽으로 다시 또 소비가 가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 거 같아 나는.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
왜냐면 금리가 지금 저금리가 아니라 고공행진 네. 계속. 전에 막 자동차 예약하면 1년 있다 받는다, 뭐 2년 있다 받는다. 요즘은 금방 받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싸서 못 사서 그렇지. 또 근데 그것뿐이야? 나는 소득은 줄고 금리는 고금리인데 여기저기 터졌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갚아야 되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나는 테마장의 주기가 짧아지는 거는 선수들이나 어떤 사람도 똥줄 타는 거야. 내가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 거야. 그거를 투기화 시켜서 게임하는 장이 지금 이거 대형주 갖고 그거를 어느 세월에 갚아서 대형주는 철저히 소외되고 펀드도 그런 것 같아. 이 바닥 지금 선수들 그 3, 40대 애들이 최고의 이렇게 예상하지만 선수들이 투기화되고 있어. 선수들의 빠르게. 투기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막 이렇게 뭐 하면서. 그런 타짜들의 세상이 막 등장해서 서로 엮으려고 그러고 그럼 나는 피해 다니는 거야. 형 밥 사줄게 와 그러면 야 엮이기 싫다 그렇게 막. 자, 시장이 좀 투기화되고 있고 또 이슈 위주로 좀 몰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이 얘기 꼭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SM SM은 다 지금 나왔는데 다 나왔잖아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전에 엔터주 얘기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엔터주는 좀 리스크가 있어 피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이브도 짚어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백기사로 나오면서 12만 원에 산다고 하니까 SM이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11만 원이잖아. 그럼 이제 SM 말고 다른 엔터주로도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중국한테 물어볼래? 중국이에요? 왜 그건 또 중국이에요? 그것도 리오프닝이고 게임이고 뭐. 근데 이거는 약간 경영권 분쟁 쪽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노출된 SM을 지금 왜 봐? 있는 그러니까 분들은 잘 때리십시오. 큐브 엔터? 그거 보라고 막 방송에서도 또 얘기하고 하던데. 하실 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SM도 7, 8만 원에 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 지금은 다 노출된 거고 하이브도 난 18만 원부터는 쳐다보지 말라고 해요. 뭐 18만 원에서 20만 지네들끼리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 이수만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백기사한테 넘긴 거거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구테타가 일어난 거 같고. 내부에서. 그래서 그냥 지분 싸움.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분 싸움이나 찾아다닐래. 선생님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거 해가지고 공개 매수한다고 하잖아요. 강성무 펀드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미 노출된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 뭘 또 지분 싸움이 어디서 나타날까? 우리 한국 우주 있잖아. 지분 싸움해라. 그것도 노출되는. 근데 싸움 붙진 않았잖아. 그렇지. 가능성이 있는 거. 이쪽이 인수한다 그러고 저쪽이 인수한다. 약간 으르릉 드르릉 하는 중이지. 근데 붙은 건 아니잖아. 그럼 붙으면 한국 항공우주를 붙기 전에 사는 게.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10에서 20이야. 그래서 나는 대형주는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냥 약간 이런 종목들. 왜냐면 대형주가 지금 나오려면 2,700이 보여야 돼. 삼성전자 65,000원 돌파해서 7자가 보여야 돼. 나스닥이 13,000원이 보여야 돼. 안 보여. 안 보여. 3개월 동안 안 보여. 그러면 대형주는 제끼는 거야.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 52주 최저가 있는. 그래서 가디안 때 20만 원에서 16만 원 만드는 현대 글로비스나 뭐든지. 이제 먹자 쪽에서 이제 하이트 진로 봄 이제 회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봄도 따뜻해지고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 할래.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사이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종목을 해야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나온다. 미세먼지 관련주는 어때요? 그것도 하나의 할 수가 그냥 있는 차라리? 근데 그게 다 엮여 있어. 구제역이라든지. 맞아. 근데 공기청정기 같은 거 위닉스? 다들 갖고 있지 않냐 지금? 그쵸. 처음에 공기청정기 광고할 때 집에 하나, 근데 이제 방마다 하나. 음. 근데 또 교체 주기가 오지 않아요? 교체 주기는 아직 하는 것 같고. 아직 안 왔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 고장나서 바꿨거든요. 그래? 근데 교체 나는 주기. 이게 대주가 되지 않고 나는 요새 사람들처럼 여행 가는 거. 여행. 그 막혔던 거 빚내서도 여행 간다. 일본 가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ZTC 같은 거 눌림목 줄 때 사거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JTC? 아시아나항공? 15,000원에 팔아줬잖아. 네. 네. 지금 요새 약간 흘러내리거든. 뭐 보려고? 선생님 잠깐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돼지고기 관련해서 좀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는 할인이고. 돼지고기야 저기 뭐야 구제역 관련해야지. 왜냐면 한국인이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밥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고기 육류 소비량이 밥 소비량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육류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래요. 근데 그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우리 돼지고기 관련 그거 우리가 같이 하는 CJ 시푸드, 그냥 CJ 시푸드, 한일 사료, 한일 사료. 그 다음에 이런 쪽 라인들.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지금 뭐 바닥권에서 그냥 징글징글하니까 이 패턴. 저 팜스토리 찍을래요. 팜스토리 찍을래? 네. 나는 태경 BK 찍을래. 막 딱방 맞기. 오케이, 딱방. 오케이. 기간은? 기간은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오케이. 딱방 맞기. 수익률 대비. 여기 막 이렇게 부치고기. 아니 딱방마다보다 돈 내기 하자. 아예 딱방 맞기. 50만 원. 아니 100만 원. 안 할래. 에이씨. 참. 딱방 맞기 그래.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얘기를 했었었는데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었잖아요. 이걸 제도화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좀 분쟁이 있어서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냥 원격 진료 그냥 10년 봐. 그건 뭐 그냥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갖고 그 판이 바뀌는 거 보고 속도 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뭐 이런 것들 하잖아. 이거는 플랫폼이야. 플랫폼. 그러니까 그거 갖고 트레이딩이나 하자고. 뭐 원격 진료 거대한 이런 거는 갈 길이 난 10년 잡아. 그리고 그 갖다 얘기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가 되려면 이 5G가 먼저 돼야 돼, 통신. 맞아. 이런 것들 갈 길이 긴 거를 지금부터 뭔가 법이 어떻게 되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 AI 촉듯이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돼야 돼. 그래서 의사를 대체하는 거야. 기준 상담하는 의사들은. 약간 그러니까 그거네요. 상담실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AI 챗봇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그 구글이 실수해갖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 뭐 또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게 또 시장을 기스내잖아. 그리고 이제 곧 1, 4분기 실적이 확인되고 4, 4분기와 1, 4분기 그 사이에서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지. 뭐 실적으로는 뭐가 없네. 특히 로봇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 뭐가 없으니까. 없어. 그냥 없어. 이게 이 말빨로 그냥 그동안. 그리고 삼성이 불을 지른 거야. 그렇죠. 그때 레이모 로보틱스. 그래서 삼성 갖고 협력했어. 매출 아직 안 일어나. 그러네.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기 매출이나 일어나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참 괜찮다고 요즘 집에 하나씩은 꼭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로봇 청소기 있는 종목은 봐도 돼요? 실적? 근데 크지 않죠. 로봇으로 좀 엮어서 하기에는 조금 걔네들도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휴림 로봇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로봇주는 그나마 이제 그 원격 진료 수술용 로봇, 수술용 로봇 그 정도에는 없어. 근데 그게 미래 컴퍼니인데 이것도 눌림목 대 사야지. 그러니까 B 패턴으로 들어왔어. 수술용 로봇 미래 컴퍼니. 크렉소 뭐 이런 거. 선생님 있잖아요. 튀르키예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그럼 원래 이러면 이제 재난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좀 딱히 움직임이 없네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튀르키예에서 사람 보내지만 실적으로 무슨 뭔가 그쪽에 건설 이런 에너지가 우리나라 업체에서 거기에 관여해갖고 갈 게 보이냐? 그래도 이게 막
옛날에는 막 그렇다 하면은 막 재난 관련주 막 올라가고 막 뭐 지징주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 바닥 타짜들이 그거를 이슈화시키고 뉴스 만들고 정부도 그 사람들 부에서 막 선거만 막 이 분위기가 그쵸. 쫙쫙쫙 나와야 돼. 요새 그런 분위기 있어. 아 그러네. 어? 내 주머니가 홀쭉해지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잘 우리나 잘하자. 못 쓰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 잘하자. 그래. 그러니까 그렇군. 그거는 오히려 나는 수산주보다 못하고 철강주보다 못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시장에서 틈새에서 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 그게 철강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미리 샘플링을 해놓는 거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들어와야 돼. 선생님 있잖아요. 호주에서 중국산 CCTV를 철거하겠다라고 했대요. 알고 봤더니 국방부, 청사, 외교부, 법무부 1000대가량의 CCTV가 중국의 하이크 비전과 다우아 제품이라고 하는데 하이크 비전은 특히나 중국 정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게 다 미중국인데 벌써 갔어. 하이비전 시스템. 갔어. 벌써 갔어. 갔어. 간다. 벌써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벌써 지금 떠들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블랙박스 CCTV 관련주. 그건 오케이. 아. 띵크웨어 유비벨록스가 아직 못 갔어.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로봇이든 인공위성이든 차별화해서 못 간 거 찾는 거잖아 지금. 마찬가지야. 하이비전 시스템 넘어갔어. 대신 유비벨록스 블랙박스는 아직 못 갔어. 그러니까 블랙박스. 아니면 선생님 보안주는 어때? 이런 게 보안이 딱 철저하면은 가는 걸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주들을 지금 해먹는 게 있더라고. 이글루인가? 이걸로? 그거 SM이 대주주야. 그건 또 근데 경희금 분장하고 연관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 SM 관련된 거 막 오늘 뭐 SM 라이프 아니야. 디자인 SM이 어떠냐. 아니라 네. S1. S1 왜 갑자기 SM이 왜 나오지? 뭐 이랬는데 S1 보안 벌써 이거 업체. 봐봐. 벌써 이게 벌써 여기에 타짜들이 있는 거야. 꼬리 달린 거 언제야? 거래량 거리랑 물 들어온 게 언제야? 12월? 작년 11월 22일. 오우 12월인데 1월 2월 한 두 달 있다고 빡 땡기네요. 그렇지. 이게 보안이야. 그럼 우리 철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이제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덕을 보는지 바이든이 칼질에 근데 선생님 철강주 하면 포스코 너 똑같은 얘기 하잖아. 대형주는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대형주는 아니야. 대형주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 2700 가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부러지지 말아야 돼. 테슬라 부러지지 말아야 되고. 거래대금이 기본이 7조 10조 사이로 가야 되고. 아직 5조 8조 시장이야. 그럴 땐 지금은 화려한 종목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보다는 이쪽 섹터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형주는 52주 최저가에서 바닥을 기르는 거. 이 A 패턴만 찾자. 역발상 전략만 하자. 역발상 전략으로. 그리고 중심 허리가 이제 네이버 가까우를 우리가 팔았잖아. 가까우 7만 원대면 다 팔아라. 네이버 23만 원, 25만 원인데 네이버가 지금 23만 원이야. 얘는 20만 원을 깨면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네이버. 근데 이제 네이버 입장을 나오면 올라도 2만 원, 떨어져도 2만 원이 6개월 가치인지 몰래. 왜요? 이미 좀 올랐으니까? 그래도 네이버는 좋은 모멘텀들이 많잖아요. 네옴시티에도 그거 들어가고 이제는 말 갖고 안 돼. AI 쪽으로도 그러니까 말 갖고 안 돼. 보여줘야 된다. 수주해야 돼. 현금이 꽂혀야 돼. 근데 요즘 네옴이 정말 잠잠한데. 그래서 나는 세압의 특수가 이런 것들 도화 엔지니어 이런 것도 할래. 이게 네옴 중동도 있지만 미국도 같이 교집합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그리고 3개월 5개월 죽어서 B 패턴에 그러니까 털릴 사람 털렸다는 얘기야. 거래 없는 거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물 딱 들어오면 그냥 한 30%나 50%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 거 할래. 그래서 테마 중에 충분히 쉰 거. 충분히 쉰 거. 그다음 새롭게 시작할 거. 새롭게 시작할 거. 그런 걸 샘플링을 해놔. 그러면서 거래량 딱 들어오는 걸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겠지. 그렇죠. 철강주에서 뭐가 있고 이쪽은 또 뭐가 있고 찾아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가의 그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거든. 엑셀에 여기 섹터별로 한 3개, 5개 이렇게 짜자잔 넣고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작업을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벌써 오늘 하이스테일은 물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아 특수강, 세아 베스테일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딱 관찰 대상에 놨고 그렇게 지금 다음 타자 이제 그동안 급등했던 거 쉴 때 분명히 또 장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어. 다음 타자는 다음 누구야? 판 응. 다음 판 개봉박두 뭐 이렇게 개봉박두 두둥.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의 시세를 또 화려하게 만들어줄지. 선생님 그 2차전 지주는 좀 어때요? 난 펫배터리 펫배터리? 지금 에코프로 BM 첨보 이제는 볼 때가 아니야. 있는 분들 다 현금화 시키는 구간이지. 작년 10월 달이나 11월 달 했어야 돼. 아 이게 갈 거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가니까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지, 작년도에 저 박살낸 구간이 있었어. 아니 에코프로 거기에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나? 에코프로도 한 달 반 동안의 에너지가 컸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최고인 걸 매일 얘기를 해. 작년 10월 11월 달에 얼마야? 120 밑에 옆으로 기고 이 패턴이 이유가 어디야? 10만 원이라고. 지금 18만 원이야. 어? 지금 왜 봐? 마치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옆으로 길 때 바닥 때 사서 해주지. 대한유화도 봐. 18만 원 가니까 이제는 계속 그냥 봐봐. 대한유화. 이게 리오프닝의 중국의 연결거리인데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한번 봐봐. 벌써 작년 11월부터 못 먹여주고 이제부터 하락을 하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을 쓰고 원형 천정형에 당하는 거야. 요 남은 것들에서 엮이는 거야. 근데 이게 3개월 가지고 추직급락은 또 그럼 걸린 거야 다. 그러니까 고공에서 이미 정비해서는 하지 마라. 대한유화는 나는 14만 원 오면 할래. 그럼 또 근데 그게 14만 원 확인하는데 3개월 거기서 바닥 찍고 다시 가는데 그래서 10월 달 그럼 벌써 찬바람 날 때 산 거 기다리는데 3개월 사서 또 먹는데 3개월 그럼 6개월 후 얘기 전략 그 사이에 테마주들이나 받아 새롭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금리는 고공행진을 1년 이상 할 것 같아. 인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2023년은 그래서 다가. 그러면 돌아가는 틈새 종목들 찾는 게 낫지. 삼성전자 왜 75% 때리라고 그랬어. 1월 27일 고점이 6만 5천 원인데 그거 뚫어? 안 뚫다고. 6만 1천 원에서 6만 가장 지옥이 6만 원과 6만 5천 원에서 6개월 가봐. 그럼 돌아버린다 삼성전자. 매일 500원 1,000원 맞추기. 그러면서 꼬리 변동성을 만드는 거야. 금리는 계속. 그런데 4월 1일 날 적자가 이제는 1조 요번에 나온 거 더 커져버려. 그럼 챗 보시면 다 이 뻥친 놈들 나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급락을 해버린다고. 그때 고공행진했던 로봇이나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그때 수직 급락을 그때 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 찾자. 새로운 거 찾자. 지금 뭐 올라갔고 했던 건 이제 다른 걸로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 보는 게 좋을 거다. 로봇이 이제 그동안 로봇 관련주나 챗봇 관련주 언론 플레이하거나 막 한 사람들이 다 털고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그럼 선수들이 새롭게 건들 거는 뭘 건들까? 3월에서 5월 타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 구제역, 조류독감, 먹자,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쪽에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의 틈새로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5G를 아직 못했어. 5G. 근데 5G는 정부 정책 발주가 들어가야 돼. 근데 삼성에서 또 일본 그쪽에 5G 통신 관련해서 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저걸 만들어줘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통신 이 회사 뭐 한다. M&A 하거나 전략 자체가 한다. 그런 거를 타겟팅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주요 이슈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앞서서 얘기했던 14일. 14일 CPI 발표겠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2,400 깬다. 근데 겁내지 마세요. 그냥 삼성전자 6만 2,000원 빠지는 거야. 그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처럼 빠진다 그러면 또 너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야. 분들이 많아요. 지수 빠질 때 오르는 테마가 못 가. 그걸 고르자는 게 오늘 화두고. 대형주는 그때 빠질 때 사는 거야. 대형주 오히려 빠질 때 매수 찬스. 마치 아까 SK하이닉스 7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2,400개에서 2,350이 그 아래면 먹을 게 있어. 그때는 할래. 근데 그거 하기는 1, 4분기 실적 나오는데 확인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3개월은 아니야. 그러면 이미 대형주들은 갖다 얘기해서 바닥에 있는 의미 있는 저점. 농심도 봐봐. 32, 3만 원, 35, 6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농심 지금 100% 매도 구간이죠? 당연히지. 발암 물질 나온다 뭐 해갖고 30만 급락할 때 사서. 지금은 이제 라면 많이 먹는다고 또 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좀 믿지 마세요. 그 타이밍에 어떤 기사는 딱 해놓고 기사 먹튀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포함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될지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우리는 그때그때 있는 이슈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힘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에 어떤 분이 책을 3번이나 읽으셨대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다음 화는 언제 나오냐고, 다른 기업들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3번 읽으셨어도 또 그게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네? 하면 또 한 번씩 보시는 즐거움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누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연휴 동안에 잘 쉬시고 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공부도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